누구나 한 번쯤은 면역력을 높여야 한다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건강하게 삶을 영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면역력이다. 면역력은 우리 몸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힘을 말하는데, 이 힘이 약해지면 몸은 쉽게 질병에 걸리게 된다. 특히 감기 환자가 늘어나는 겨울철에는 면역력 관리가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면역력을 높일 수 있을까? 면역력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영양소이다. 우선 면역력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비타민 C이다. 비타민 C는 면역 세포들이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손상을 방지한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 특히 오렌지, 레몬, 딸기,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일상적으로 섭취하면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다음으로 살펴볼 영양소는 아연이다. 아연은 면역 세포의 발달과 기능에 필수적인 미네랄로 부족할 경우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다. 물, 고기, 견과류, 두부 등을 통해 아연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 특히 굴은 아연 함유량이 매우 높아 바다의 우유라고 불리기도 한다. 아연은 면역 기능뿐만 아니라 세포 분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연이 부족할 경우 상처 치유가 지연될 수 있다.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비타민 E도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준다. 나쁜 활성산소를 제거함으로써 세포를 보호하고 면역 세포의 활동을 촉진시킨다. 아몬드, 해바라기 씨, 시금치 등은 비타민 E가 풍부한 식품들이다. 또한 비타민 D 역시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 면역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햇빛을 통해 자연적으로 얻을 수 있는 비타민 D는 특히 요즘과 같이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에는 영양제로 섭취하는 경우가 많다. 면역력 강화를 위한 마지막 영양소는 바로 프로바이오틱스이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켜 장 건강을 개선하고 그에 따라 면역력을 높인다. 요구르트, 김치, 된장 등 발효식품에 많이 들어있는 프로바이오틱스를 통해 우리의 장 건강도 챙기면서 면역력도 높일 수 있다. 결국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우리의 몸 상태는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면역력을 높이는 영양소인 비타민 C, 아연, 비타민 E, 비타민 D,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은 건강한 생활을 위해 필수적이다. 적절한 식단 관리와 함께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휴식을 통해 면역력을 유지하고 건강한 삶을 이어나가자. 두 번째 이야기, 요즘처럼 날씨가 변덕스럽고 바이러스의 위협이 일상에 가까워진 시대의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졌다.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특히 음식으로 면역력을 강화하는 방법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제 우리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해 면역력을 높이고 간편하게 따라할 수 있는 레시피를 알아보려 한다. 첫 번째 레시피는 면역력을 높이는 스무디다. 이 스무디는 비타민 C가 풍부한 키위와 딸기, 베타카로틴이 가득한 당근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함유한 시금치를 사용한다. 차가운 아침에 이 스무디 한 잔이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다. 모든 재료를 믹서에 넣고 곱게 갈아주면 맛있고 상큼한 스무디가 완성된다. 두 번째로 소개할 레시피는 강황, 닭가슴살 구이이다. 강황은 카레의 주재료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강력한 항염증 효과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 닭가슴살에 강황가루, 소금, 후추를 뿌려 오븐에서 굽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요리다. 여기에 마늘과 생강을 추가하면 맛과 효능이 배가 된다. 세 번째는 고구마와 병아리콩 스튜이다. 이 요리는 섬유질과 비타민 A가 풍부한 고구마와 단백질의 좋은 공급원인 병아리콩을 결합한 건강식이다. 토마토 페이스트, 양파, 마늘과 함께 푹 끓여주면 향긋하고 포근한 스튜가 완성된다. 저지방이면서도 포만감이 뛰어나며 면역력 강화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가득하다. 네 번째로 소개할 과일 샐러드는 레몬 드레싱 아보카도 샐러드이다.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고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어 면역 체계를 튼튼하게 해준다. 여기에 레몬 드레싱을 곁들여 상큼하게 즐길 수 있으며 상추나 시금치 등 다양한 잎채소를 추가하여 영양을 보충할 수 있다. 간단하면서도 예쁜 비주얼을 자랑하는 이 샐러드는 손님 접대 시에도 좋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마늘 칠리 두부 볶음이다. 마늘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며
칠리는 신진대사를 촉진해준다.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여 채식주의자에게도 적합한 재료다. 이 세 가지 재료를 매콤하게 볶아내면 밥 반찬으로 훌륭하다. 매콤하면서 톡 쏘는 맛이 입맛을 돋운다. 각각의 요리는 일반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손쉽게 조리할 수 있어 일상에서 실천하기에 최적이다. 음식은 단지 배를 채우기 위한 수단을 넘어서 신체를 보호하고 강화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다. 이제 이 5가지 레시피를 통해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리시길 바란다. 세 번째 이야기, 마음챙김 명상은 최근 수십 년간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주제 중 하나이다. 이는 단순한 유행이나 자기 개발의 한 일환을 넘어 과학적으로 검증된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마음챙김 명상은 본래 불교 전통에서 비롯되었지만 현대에 이르러 심리학과 의학 분야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마음챙김 명상은 주의력을 향상시켜 순간을 관찰하고 수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마음챙김 명상은 스트레스 감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하버드 의대의 한 연구에서는 매일 20분씩 마음챙김 명상을 한 사람들에서 만성 스트레스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명상이 교감 신경계의 활동을 줄이고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함으로써 신체의 자연적인 스트레스 해소 기제를 강화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마음챙김 명상은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의 연구진은 마음챙김 명상이 뇌의 회백질을 증가시키고 이는 주의 집중과 인지적 조절 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특히 학습 환경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심리적 건강 측면에서 마음챙김 명상은 우울증과 불안장애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정신의학 저널에 게재된 메타 분석 결과에 따르면 마음챙김 명상은 약물 치료나 다른 형태의 심리 치료와 병행했을 때 우울증 증상의 개선을 촉진하며 재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마음챙김 명상은 신체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연구에 따르면 명상이 염증 수치를 감소시키고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 이는 특정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데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 아직 끝이 아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명상이 수면의 질을 높이고 진통 효과를 발휘하며 심지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인다는 증거들이 쌓여가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들은 마음챙김 명상이 단순한 정신적 수양을 넘어서 전체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대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마음챙김 명상은 심신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과학적으로 뒷받침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다. 이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심리적, 신체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새로운 습관을 통해 건강한 삶을 추구하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음챙김 명상을 시도해 볼 가치는 충분하다. 네 번째 이야기, 내 몸은 항상 운동을 필요로 했다. 대학 시절의 운동 부족은 졸업 후 직장 생활에서도 이어졌다. 체중은 늘어나고 건강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 갔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거울 속에 비친 나 자신을 보고 결심했다. 무언가 변화를 줘야겠다고. 처음에는 헬스장 멤버십을 등록했다. 하지만 퇴근 후 헬스장에 갈 여력조차 없었다. 피곤함에 지쳐 몇 주가 지나고 나니 나는 다시 옛날의 습관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후 나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던 중 친구에게서 짧고 효과적인 매일 운동 루틴이라는 책을 소개받았다. 나는 책을 펴고 그 원리를 읽기 시작했다. 이 운동 루틴은 하루에 단 15분만 투자하면 된다고 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그래도 시도해보기로 마음먹었다. 결국 무엇을 시도하든 지금 그 어떤 형태의 노력도 나의 현재 상태보다는 나을 것이므로 그렇게 하루 첫 번째로 시도한 것은 고강도의 인터벌 트레이닝이 담긴 15분 루틴이었다. 첫날부터 힘이 들었지만 땀을 흠뻑 흘린 후에는 기분이 상쾌해졌다. 단순히 10초 동안 점프하거나 20초 동안 빠르게 스쿼트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내 몸에 긍정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처음 한두 주는 몸이 많이 뻐근했지만 차츰 두 번째 주말이 다가올 때쯤에는 몸이 적응하기 시작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쉬워졌고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치게 느껴졌다. 그 기분을 느끼고 나니 더 이상 이 루틴을 놓칠 수 없었다.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느낌이었다. 한 달이 지나고
드디어 눈에 띄는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몸의 군살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근육이 잡히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심리적인 변화가 무척 컸다. 자신감이 생기고 매일 아침 차분히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운동의 효과는 건강검진에서 확실히 보였다. 체내 수치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고 의사도 그러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누구에게나 시간이 부족하고 지금 당장의 일이 우선이겠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으로도 몸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수확이었다. 이 루틴은 제2의 인생을 선물해 주었다. 이제는 나만의 작은 성공 체험과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기억하고 싶다. 5번째 이야기. 어느 바쁘고 혼잡한 도시에서 우리는 한 중년 남성인 민수에게 주목해보자. 민수는 늘 피곤에 쩔어있는 상태였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면 뒤척이기 일쑤였고 아침에 일어나면 잠든 것 같은 느낌이 전혀 없었다. 그는 업무에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급기야 건강에 이상 신호까지 감지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늘 같은 피로한 상태로 출근 준비를 하던 민수는 거울에 비친 초췌한 자신의 모습을 유심히 보게 된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는 결심한다. 건강한 수면 생활을 되찾기 위해 민수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5가지 새로운 습관을 시도하기로 한다. 첫 번째 습관은 규칙적인 수면 시간 지키기였다. 그간 민수는 업무와 개인 생활로 인해 수면 시간이 들쭉날쭉했다. 어떤 날은 늦은 밤까지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수면에 들곤 했다. 그러나 그날부터 그는 매일 밤 10시에는 잠자리에 들기로, 아침 6시에는 일어나기로 하였다. 몇 주가 지나자 같은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것에 익숙해지면서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더 수월해졌고 하루의 시작이 보다 활기찼다. 두 번째 습관은 자기 전에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루틴을 만드는 것이었다. 민수는 잠들기 전 조명을 어둡게 하고 차분한 음악을 듣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켰다. 이러한 사소한 습관들은 그의 몸과 신체의 침대가 있는 방에 들어선 순간 이제는 잠을 잘 시간이라는 신호를 주었다. 특히 따뜻한 차는 긴장을 풀어주어 그의 불면증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세 번째 습관은 잠들기 전에는 전자기기의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었다. 그는 자기 전 스마트폰의 푸른 빛이 수면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저녁 9시 이후에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을 줄이기 시작했다. 초반에는 어려웠지만 점차 전자기기 없이도 잠드는 것에 익숙해졌다. 그 덕분에 민수의 수면의 질은 놀랄 만큼 개선되었다. 네 번째 습관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이전에는 침실의 환경을 거의 고려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는 좋은 수면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침구류의 청결을 유지하고 침실의 온도를 적절하게 조절했으며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창문을 두껍게 하는 등 작은 변화들이 쌓여 민수의 수면을 한층 강화시켰다. 마지막으로 5번째 습관은 규칙적인 운동이었다. 그는 운동이 전반적 건강은 물론 수면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에 따라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가벼운 조깅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정말 피곤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의 몸은 점점 더 건강해졌고 밤에는 깊은 수면에 들 수 있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러가자 민수의 생활은 눈에 띄게 변했다. 언제나 피곤해 보이던 그의 눈가에는 생기가 돌았고 하루하루를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이 모든 변화는 단지 수면 습관을 조금 변화시킨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에 민수는 큰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건강한 수면 습관의 중요성을 전파하게 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그의 공동체에서도 작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나비 효과처럼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일으켰다.